benefit.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그대고 동점. 문정원 주고받는 플레이. 실바 스파이크 넘어졌어요. 이게 바로 임명옥이죠. 경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한국 배우가 수비를 너무 잘해요. 네. 이라기가 나올 정도로. 김세빈 흘러가면서 리시브. 오른쪽 대각선 그대로 넘겼습니다. 하나차 직선. 나갔어요. 안테나를 와, 맞았습니다. 안테나 봉실이네요. 김지원의 직선 서브. 포케리치 왼쪽 위어 블로킹. 공격할 수 없습니다. 김지원 짧게 A킥으로 배윤아 돌려 때립니다. 직선 터닝해서 스파이크 서브. 흔들렸지만 맞춰서 올라갑니다. 길게 아웃입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쏩니다. 임명옥의 2단. 문정원 하이버. 소희 초대기 시도 안 맞았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야,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중앙 백어택 전동 걸어먹기. 다시 차단합니다. 이런 그 브로킹을 하나씩 하니까 네. 문정원의 서브.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강타 잡을 수 없습니다. 1세트 스코어 25대 19. 잘하면 녹는합니다. 네.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잘했어. 해경백 치는데. 우정차 정대영의 서브. 이어서 앞으로 세 선수 사이로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허리춤에 김종민 감독 손이 올라갔습니다. 네. 긴 서브. 캐스칼텍스 왼쪽 코너로 안고 떨어질 뻔했고요. 돌려서 때립니다. 이거 귀중한 커요. 득점 전세양. 짧아요. 블로킹 바운드. 임명옥의 수비. 2단 전세양 오픈 스파이크. 오늘 2세트에만 강성희의 서브. 됐어요. 잘 어렵게 받았어요. 살려서 갑니다. 이번엔 타나차 리어 블로킹 선수를 지정해 줍니다. 왼쪽에 실바 꽂힙니다. 네. 3득점이 GS 칼텍스. 중앙 백어택 이것마저 살려서 올라갑니다. 실바 제자리 점프로 타나차가 몸으로 버텼고요. 또 가네요. 백어택 2점차 승부. 우회전 서브. 포케리치 오픈 스파이크. 뒤쪽 수비수 있어요. 실바 때립니다. 터전. 일어났습니다. 올리고 리어 블로킹. 다시 실바 끌쳐 코트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번엔 짧게 서브 에이스 3번을 뒤집습니다. 2세트. 맞대결에서 2경기 연속 네. 서브의 힘을 자랑하는 GS 칼텍스. 짧습니다. 세포인트 어려워요. 어려워요. 뛰어납니다. 안고 떨어집니다. 안고 떨어졌어요. 15대 12. 중앙으로 불러드립니다. 블로킹. 두 자릿수 블로킹을 완성합니다. 자, 지금 2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는데 잘 떨어집니다. 스파이크 몸으로 버텼던 임명옥. 앞쪽 수비. 실바 또 갔어요. 여전히 대각선. 김지원 왼쪽 쭉 밀어줬습니다. 수비수 있어요. 실바 블로킹 배우라. 예.
기다리고 있었네요. 나 준비돼 있어요 하는 거 보여줬고. 공격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차 블로킹 바운드. 이걸 살립니다. 자, 다시 줘도 돼요. 도키리치 뚫어냅니다. 한수진의 서브 백으로 하나차. 네. 21대 18. 김정은 서브 어느 팀에? 지나갔습니다. 득점. 네. 하나차도 큰 박수를 보내줍니다. 더 깊게 높아요. 밀어넣기. 한국도로공사 동점에 도전합니다. 실바 오른쪽 벗어납니다. 살포시 떨어집니다. 오른쪽 백어택. 좋아요. 지금 블로커 강소희 선수 필요한 문제고요. 또 올라갔어요. 실버타임! 이 공격을 처단합니다. 베이라. 예에서 오른쪽 벗어납니다. 김종민 감독 크게 아쉬워합니다. 23대 22. 중요한 공격. 오히려 네. 반대가 떨굽니다. 중앙 쪽 A킥. 배은아 콜 했고요. 높은 타점. 오호. 기존의 미스리에요. 터치된 펌쉘. 네. 주심은 실바 선수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안의 서브. 분탁해요. 싱글핸드. 반대각. 들어서 올라갑니다. 공격 자세 잡을 수 없습니다. GS 칼텍스 약속된 플레이로 실바. 부크리치 반개.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3세트 종료. 감독 생활 하셨잖아요. 그것도 세트 도중에 이런 네.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죠? 이윤정 짧아요. 강소희가 마이볼을 외칩니다. 오른쪽 서랍니다. 잘 갔습니다. 세팅 실바 살리고 다시 한국도로공사 백시로 쳐냅니다. 오른쪽 부키리치 한 번의 수비 성공. 실바 또 틀었는데 네. 한다의 김지환 오른쪽 실바 맞벌을 놓습니다. 오, 서브 좋아요. 서브도 강하게 하나차 네. 큰 스파이크. 아. 문정원 회전을 많이 걸었고요. 강소희 그렇죠. 들어가는 플레이. 잘 밀었었습니다. 다시 그렇죠. 오른쪽 네. 나가긴 했는데 손에 맞았습니다. 정중앙 발걸음 빠르게 이동합니다. 강소희 꺾어줍니다. 블로킹 바운드 띄우고 실바 왼쪽 버텼어요. 대각선 나오십니다. 이윤정이 출발합니다. 자, 빠른 템포 실바 다시 한번 실바. 이번엔 어디로? 김지원의 선택은 또 실바!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지원 짧습니다. 로켓렌치 또 안쪽이에요. 들어왔어요. 이혜은이 서브합니다. 백시 네. 블로커 손에 맞으면서 물결이 됩니다. 한수지 서브 달래줍니다. 오른쪽 어택 커버. 높게. 또 들어왔나요? 다시 아,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점토스 유세영
아, 어렵게 쫓아갑니다. 포치로 들어올리는 수비. 실바 매트 맞고 떨어집니다. 실바 떨어졌어요. 지금 노련하네요. 이거. 서브의 패턴만 바꿔줬습니다. 네네. 지금 수비를 했습니다. 성공. 장기진이야. 실바를 지점. 때립니다. 아, 이번엔 오히려 앞쪽에 떨어졌어요. 왼쪽을 담당하는 유서연. 자세를 낮추면서 기다립니다. 유서연 쪽으로. 중앙에서 뜹니다. 지금 가운데 파이프 공격은 자, 중앙 파이프. 필요할 때 충분한 스피드를 내줍니다. 근데 이 경기는 더 그렇습니다. 블락크 공격. 한 번 방향을 들어줍니다. 터치고 유서연의 득점. 왼쪽보다는 오른쪽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오른쪽 이동. 네네. 세팅. 왼쪽 시간차 들어왔어요. 떨어졌어요. 블로킹. 잘 버텼고요. 백시로. 강수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김지현 뿌려졌고요. 강소희 맞습니다. 블로커. 왜냐면 지금 실반 선수가 가운데로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12대 8.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쪽으로 안 돼요. 붙어 있어요. 백대 타고 뒤에 진영. 다시 자, 공격 가운데, 가능합니다. 가운데. 실바 완벽한 한방. 뚝 떨어지는 서브. 승리를 확실하는 최현진. 감독 기분 좋은 건 없죠. 예. 네. 힘을 빼고 서브합니다. 실바 마무리. 끌어내면서 경기 종료. GS 칼텍스 유서연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도로공사전은 한 경기도 쉽지 않고 한 세트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저희가 분위기를 잘 가져간 것 같아서 잘 풀리나 싶었는데 또 약간 방심하는 순간 도로공사도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수비랑 리시브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살짝 방심을 했는데 좀 힘든 경기지만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1, 2, 3, 4세트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게 좀 좋아진 겁니까? 경기 전 연습할 때부터 코치쌤이랑 비디오를 좀 많이 보면서 제가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리시브가 돼도 공격이 안 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원이도 믿고 올려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시즌 최다 득점이나 뭐 성공률도 의미가 있는데 이 스윙이나 스텝 자체가 그냥 잘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네. 개인적인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그런 경기였을까요? 그전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 없이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초반에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부주장이 되면서 저한테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지금 조금 떨쳐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본인에게 네. 나에게 한마디. 조금 안 풀렸지만 지금 경기를 통해서 좀 다시 발전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아 화이팅! 네, 파이팅! 젊은 청춘 화이팅! 네. 네, 앞으로 멋진 활약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서연 선수였습니다. 네, 풀세트 끝에 GS 칼텍스의 승리입니다. 오늘 공격에서 크게 앞섰던 GS 칼텍스인데요. 블로킹과 서브는 막상 막혀였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갑니다. 실바 선수 38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한국도로공사 부키리치 선수가 경기 중반부터 살아나며 35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배구와 함께라면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MC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페 KBS 박주미 기자, 스포츠서울 정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또 이렇게 스페셜 V를 빛내주시는 두 기자님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주민과 팩트아워 연일 장안의 화제인데요. 그 소재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다고요. 수요일 정도 되면 오늘인가요? 뭐 이번 주에 무슨 일 없었나. 사실 현장 가면은 조금 네.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밝은 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아직까지 밝은 게 특정되지 않은 건가요?
오늘 네, 수요일인데. 맞습니다. 내일까지는 정해야죠. 네. 박주미 기자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고민한다고요. 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했는지 컨디션 난조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역시 자나깨나 오매불망 배구 생각밖에 없는 두 분과 함께이기에 오늘 스페셜 V도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봤습니다. GS 칼텍스가 지난 맞대결에 이어서 오늘도 웃었는데요. 오늘 승리의 원동력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이 한 가지가 차상현 감독을 가장 크게 웃게 할 것 같습니다. 오랜 고민이었던 이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을 오늘은 좀 말끔하게 지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시즌 GS 칼텍스가 보면 이 원투 펀치의 위력만 보면 다른 팀들에 비해 사실 뒤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실바 선수와 강소희 선수, 이 외국인 선수와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선수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네. 사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그 나머지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 그 자리가 조금 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오늘 이 유서연 선수가 뭐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네. 아주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득점 기록을 했고요. 공격 성공률도 53%로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기록을 찾아보니까 유서연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적이 12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경기에서는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지금 10경기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에서 안 풀렸던 건데 그래도 유서연 선수가 오늘은 아주 제 몫을 해줬고 그러니까 실바 선수는 오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8득점에 공격 성공률 56%였고요. 특히나 이제 5세트에 80%의 공격 성공률 9득점을 기록했고 뭐 강소희 선수도 뭐 어김없이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로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서연 선수가 뭐 오늘 경기 잘했으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 GS 칼텍스가 이 선두 경쟁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 뭐 유서연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오늘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이 유서연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이 GS 칼텍스에게도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또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내주면서 오늘 MVP로 선정됐던 또 이소연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이 GS 칼텍스의 승리 원동력 가운데 이 장면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2세트 후반 세트를 내줄 위기에 처했었는데 정말 무서운 저력으로 승리를 뒤집었습니다. 사실 이 3, 4세트에 한국도로공사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약간 희석이 되긴 했는데 네.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이 2세트를 꼭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가 2세트에 17대 22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5점 차로 뒤지고 있었고 이 한국도로공사가 이 3점만 내면 지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막판에 힘을 내면서 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바 선수가 3득점을 기록을 해줬고 한수지 선수의 블로킹 나왔고 또 속공으로 2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김지현 세터가 이 초반에 블로킹 5개를 잡으면서 아주 득점에 가담을 했는데 또 여기에 서브에이스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유서연 선수까지 힘을 보태서 아주 대역전을 했거든요. GS 칼텍스가 8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단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를 통해서 2대 0을 만든 게 3, 4세트를 빼앗겼지만 결국엔 5세트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셨다시피 3, 4세트 워낙 또 한국도로공사가 무서운 기세로 또 승부를 좀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에 2세트 이승관이 더욱더 중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세트를 정말 끝까지 끌고 가면서 마지막 힘을 내봤는데요.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운 패인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사실 4세트 끝날 때까지만 해도 지난 맞대결에서 GS 칼텍스가 먼저 2세트를 빼앗기고 3세트를 가져가면서 네. 역전을 했잖아요. 이 그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1, 2세트 정도 보면은 이 부키리시 선수가 너무 안 풀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세트에 이제 부키리시 선수 공격 성공률이 0%였습니다. 너무 안 풀렸어요. 뭐 2세트에 57%로 올라갔지만 또 3세트에 26%에 내려갔고 4세트를 보면 71%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눈을 의심했는데 4세트에만 7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5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세트마다 기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1, 2세트를 좀 빼앗긴 게 좀 치명적인 게 아니었나 싶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2세트 마지막 부분에 부키리시 선수가 너무 풀리지 않았다.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또 타나차 선수가 좀 많이 오늘 아쉽습니다. 직전 정관장전에서 개인 최다인 2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나차 선수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최근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정감 있게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 싶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많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타나차 선수가 이렇게 풀리지 않았는데도 5세트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나 선수가 이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5세트까지 갔는데 타나차 선수가 좀 안 풀린 게 좀 아쉽고 뭐 타나차 선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윤정 세터와의 고민도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GS 칼텍스는 유서현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가 마지막 힘을 내면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GS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GS 칼텍스가 오늘 승점 추가하면서 3위 현대건설과의 승점 차를 벌리며 2위를 지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오늘 경기 패했지만 승점 1점을 챙기며 한 계단 올라 5위에 오릅니다. 네,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이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박주미 기자, 오늘도 이 주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죠? 오늘 주제는 감독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감이 좀 오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오늘 감독님 중에 주인공이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오늘 예 계시죠. 네, 경기. 혹시 좀 어떤 건지 예상이 되시나요? 대본에 써 있으니까. 아, 이렇게 안 맞춰주게요? 정직하시네요. 사실 제목만 네. 들어도 네. 저도 사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봤던 주제여서 아이템으로. 네, 아. 그래도 대신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기 어려워서. 오늘 또 두 분이 또 얼마나 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또 이 가려 부분을 긁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오늘 일단 영상 먼저 좀 보고 가실까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팀에서 지난 16일 수비 여자부 성공 현대건설과 실패에 대한 IBK 비디오 기업은행 판독을 경기 요청하였습니다. 1세트인데요. 판독 현대건설이 결과 IBK 수비 기업은행에 실패로 넉 점차 앞선 상황에서 현대건설 무마 연타를 최정민 선수가 슬라이딩 수비로 넘기고 황민경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강성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판정이 번복되자 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이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송인석 부심에게. 네. 김호철 감독 하면 사실 프로배구에서 모든 팬들이 다 아는 호통으로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네. 특유의 캐릭터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인석 부심에게 호통을 친 게 좀 지나쳐서 제가 이 장면을 좀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 장면을 그 실시간으로 지켜봤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 김호철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노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요? 김호철 감독이 이제 항의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대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게 너무 늦게 요청을 했다. 그걸 왜 심판이 받아주느냐였는데 그렇다면 이 항의가 적절했는지 좀 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코보의 규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코보의 규정에 로컬 룰에 보면 비디오 판독 그리고 판독 절차에 따르면 각 팀의 감독은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죠. 주심의 판정이 있은 후에 선수 교체 혹은 주심이 서브 휘슬을 불기 전에 즉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다음 경기 재개를 위한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의 요청이 항의가 적절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네. 부분은 이 항의가 적절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항의가 좀 지나쳤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싶은데 항의 내용에서 지금 영상에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송인석 부심에게 반말을 하면서 야 그러고 약간의 욕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얼핏, 네. 네. 근데 이게 워낙 이분의 좀 습관이기도 하고 말투여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래도 감독과 심판 엄연한 이 우리가 상호 존중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이 두 분이 서로 반말이 오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 현대캐피탈 시절에 제자가 부심이라고 해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야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모든 걸 감안해도 이거는 좀 지나쳤다라고 해서 제가 좀 꼬집고 싶은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 흥분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몰입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이 될 수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언행이 조금 거칠었다. 항의가 좀 거셌다라는 이야기신데요. 정다워 기자도 이 장면 함께 봤잖아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도 생방으로 봤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 네, 항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워딩이 좀 부적절했던 거는 뭐 네. 명확한 것 같고 이게 지금 프로배구가 네. 지금 겨울 인기 스포츠가
됐잖아요. 특히 여자 배구는 네. 굉장히 대중적인 종목이 됐는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또 V리그의 되게 어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약간 그런 언행을 했다는 거는 네. 그래도 확실히 조금 보기는 좋지 않았고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 장면 이후에 그 다음 날까지도 참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김호철 감독에 대한 좀 연맹 측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혹시 이 발언, 이 영상이 이제 이 장면이 중계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나서 연맹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 있을까, 반응이 있었을까 해서 연맹에 여쭤봤거든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맹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욕설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송인석 부심을 겨냥해서 어떤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상벌에 징계되거나 회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경기 중에 해당 언행과 같은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경기운영본부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구두 경고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김호철 감독에게 또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호철 감독께서 제가 지나치게 흥분했던 것 같다. 심판들께 죄송하다,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앞으로는 이런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김호철 감독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 시즌 남녀부 모두 좀 감독들의 항의가 거센 장면들이 자주 보여요. 네, 제가 그래서 몇 장면을 좀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을 좀 보실까요? 11월 7일 경기에서도 나왔거든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5세트 상황에서 김종민 감독이 GS칼텍스 실바 네터치 관련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볼 데드 후에 네트에 닿아서 네터치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니까 격하게 항의하면서 다 나와! 이러면서 이제 선수단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부심에게 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10월 24일 남자부 경기에서도 나왔거든요.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 5세트에서 이제 OK금융그룹 박명호 선수의 네터치 선언 그리고 OK금융그룹 비디오 판독 요청에 판정이 번복되니까 후인정 감독이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감독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판정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워딩을 했고요. 이 장면은 사후 판독 결과 오버네트가 맞다고 확인되면서 비디오 판독 5독으로 확인되고 해당 관련자 징계 처리가 됐습니다. 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열받는 상황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나치게 행동하는 게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네. 확실히 이 또 중계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은 팬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은 좀 아름다운 또 경기장이 됐으면 하는데요. 물론 감독들이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심판을 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좀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제가 앞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올 시즌 전력 평준화가 되고 1라운드부터 막 정말 치고받는 승패 싸움이 있어가지고 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승패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들은 더더욱 완벽한 경기 운영을 해야 되고 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비디오 판독 신청 건수가 몇 개 나왔는지 봤더니 187건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오독 건수를 보니까 4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4건이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4건 때문에 승패가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비디오 판독 요청으로 가기 전까지에도 비디오 판독 요청이 나오기 전까지 오심률을 살펴봤더니 48.1%예요. 이 오심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심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배구연맹이 매 경기 다음 날 아침에 경기 리뷰를 통해서 이런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매 라운드 끝나고 심판 강화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이렇게 극대노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감독들도 물론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이고 사제지간으로서 서로 친하다고 해도 심판들에게 반말로 항의하거나 격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서로 간의 신뢰가 또 밑바탕이 되어야만 또 이런 상황이 더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다호 기자가 생각하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판정이 지금 나와야 감독들도 항의도 줄어들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규정에 따르면 이제 사실 최근에 이 정도로 격하게 항의하는 거에 따르면 부전패까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경기가 중단되고 뭐 선수들이 코트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칼같이 규정을 따지면 뭐 경고를 가서 레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점수를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로 부전패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오심들이 좀 나오고 오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확한 판정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이 판정 이후에 또 감독들의 항의가 또 줄어들고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또 V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으로 남은 이 6라운드까지는 부디 이 감독들도 심판들도 행복한 또 코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뼈 때리는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 정말 알차게 보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란히 시즌 6승을 기록 중인 OK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대한항공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은 범실을 단 2개고요. 공격 성공률도 지금 56%예요. 차이가 많습니다. 네. 레오의 중앙 백어택. 그나마 지금 레오 선수는 괜찮거든요. 득점 점유율이 7, 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링컨입니다. 바운드 시켜놨고요. 자, 너무 멀어요. 신호진의 연타입니다. 정한용의 위치 좋았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멀어요. 레오 스파이크! 야, 오늘 레오 좋아요. 네. 그래서 두갑 3연속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예. 갑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앵글샷. 나도 할 수 있다. 링컨. 다음 패턴을 한 번 더 믿어줄지 반대 방향으로 갈지 기대가 되네요. 자, 볼까요? 아하, 길어요. 시그레 토스. 링컨의 스파이크. 범실이에요, 범실. 이렇게 되면 단 2점 차입니다. 링컨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자, 넘어왔어요. 정성민이 받고. 갑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센터가 없거든요. 예, 센터가 없어요. 자, 막힙니다. 어허. 자, 또 기회. 정원영이 뛰어나요. 그리고 임두경 선수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브로킹 높이를 통해서 임두경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링컨의 서브,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행운의 득점. 아, 박승수가 피하지를 못했어요. 자, 리시브 안 됩니다. 하이볼. 임두규 선수 연타입니다. 연타마저 들어가는군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좋긴 쪽. 시석고 갑니다. 직선 정확합니다. 하나 직선 쪽으로 잘 빼서 때렸네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정원영입니다. 브로킹! 잡았어요. 신호진. 이 브로킹이 신호진 선수에게 기폭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떠주네요. 시석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링컨의 스파이크 또 잡힙니다. OK금융그룹이 브로킹을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마에서 주력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자, 수비 됐어요. 뛰어놓습니다. 자, 연타로 가는데요. 자, 어택커버 됐어요. 잘 맞췄어요. 링컨이 있어요. 아, 링컨. 자, 스파이크 바운드 시켜놨고요. 뛰어넣었습니다. 자, 링컨. 갑니다. 중앙. 자, 호흡 맞지 않아요. 뛰어놓고 링컨 빈자리에 나왔습니다. 라인에 떨어지네요. 대한항공은 이전 연결에 거의 다 비킥이에요. 예.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서브 득점. 2세트 마지막 포인트 서브 득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시석공 갑니다. 자, 이승의 디그예요. 그리고 레오 스파이커 또 디그 됐어요. 띄워놓고 정한영입니다. 정한영.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리시브 안 됐어요. 링컨의 스파이크. 천하기 시도 성공. 확실히 갑니다. 예. 갑니다. 오른쪽 링컨의 스파이크. 이어블 됐어요. 자, 왼쪽에서 레오의 스파이크. 자, 오은열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을 들어갑니다. 밀어 때리는군요. 정한용. 후위공격 부분 1위의 정한용. 공을 때리는 사람은 브로킹이 없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레오 쪽으로 갑니다. 리시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 쪽으로 다시 가는데 레오의 스파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레오입니다. 본인 리시브가 안 됐습니다만 본인이 해결해 줍니다. 레오의 서브. 오른쪽 링컨의 스파이크. 코트를 쪼갭니다. 링컨이 16득점. 링컨의 서브. 자, 리시브 안 됐습니다. 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왼쪽 가는데 3인 브로커 연터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고요. 끝낼 수 있는 기회. 매치 포인트에서 링컨 맞고 나갔나요? 링컨이 끝냅니까? 링컨이 끝내는군요. 이렇게 해서 드론즈 보스가 OK금융그룹전
5연승에 성공했고요. 반면에 OK금융그룹은 이번 경기도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완승입니다. 오늘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던 대한항공인데요. 링컨 선수와 정환용 선수가 팀의 득점을 책임집니다. 한편 OK금융그룹 결국 레옹 선수가 23득점 책임져줬지만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고 힘없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이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주민 기자, 오늘 경기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역시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대팀 오기노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대의 장점은 빠른 토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선수 선수를 경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그 장점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한선수 선수의 노련한 볼 토스가 돋보였는데 한선수 선수 하면 10년 넘게 국내 세터 최강자로 꼽히는 선수잖아요. 이제 같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전력 분석관들도 그 토스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노련한 토스를 보이는데 노력을 얼마나 하냐면 동료 공격수들과 끊임없이 그 손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토스 그리고 속도 높이 이런 거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상대가 읽지 못하게 계속 노력을 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도 그렇고 경기 전후에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고 끊임없이 최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한항공에 거쳐간 외국인 선수들이 다 한선수 선수를 최고라고 꼽거든요. 그 최고의 모습을 오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리그 최고의 또 에이스 세터로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2위 대한항공 승리하면서 선두와 승점차를 지웠지만 승수에서 밀리며 순위까지 바꾸진 못하고요. OK금융그룹 패하며 그대로 4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위권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1위 우리카드와 3위 삼성화재가 만나는데요. 과연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승패 확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화재 60%, 우리카드 40%로 스팸들은 삼성화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사실 최근 기세도 그렇고요. 우리카드가 기세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고 여기에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우리카드가 승리를 했었는데 왜 스팸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선두 우리카드보다 삼성화재의 우세를 점친 건 아무래도 달라진 수비 그리고 끈끈해진 조직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항목별 순위에서도 보니까 리시브와 수비 모두 우리카드가 1위로 달리고 있긴 한데 삼성의 노스반이라는 존재가 또 공수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고 또 최근까지 보면 결정적인 순간 나왔던 범실이 삼성화재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했었는데 직전 KB 손해보험과의 경기였었잖아요. 그 순간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결정적일 때 나오는 범실이 우리카드보다 적다는 게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측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 삼성화재가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분위기를 많이 바꿔냈고요. 우리카드와의 이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승리할 거라는 예측을 더 많이 했던 스팸들인데요. 과연 남자부 경기는 어떻게 또 결과가 이어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3위 현대건설과 7위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2라운드 어떨지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들은 전원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꽤 오랜만에 이 100대 0의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장일치의 이유 설명해 주시죠. 하필 전화 올 때 부담스러운데 두 팀의 팀 컬러를 보면 좀 확실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가장 큰 장점이 기본기가 좋다. 그리고 기복이 적고 굉장히 꾸준한 경기를 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실이 가장 적은 팀이 현대건설입니다. 배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점에서 두 팀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보면은 리시브, 세트, 디그 다 지금 최하위에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 경기를 기복 자체가 적고 또 세트마다의 기복도 적은 편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좀 자랑을 합니다. 최근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2라운드 들어서 페이스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승률을 높이, 조금은 아니고 많이군요.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페퍼저축은행도 이 아스민 선수가 있고 또 박정원 선수가 있잖아요. 두 자릿수 득점 책 있는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연결이라든지 이런 플레이에서도 잘 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스포츠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 바로 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내일은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이 또 어떤 명경기를 보여줄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기 이호근 캐스터,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베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베이.